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참 잘 버티고 있는 모양이긴 한데, 문제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 주봉상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났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번 주에 반등이 와서 뭐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다이버전스 영향을 받는다면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관점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실제로 알트들을 보게 되면은 오늘 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 며칠 동안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스택스 같이 괜찮은 코인들도 있지만 뭐 파워레조도 보면은 잘 간다 했더니만은 바로 내리꼽아서 이렇게 가버렸고, 그다음에 세이 같은 경우도 어제 반등이 좋았지만 떨어지고 있었고, 보통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제 일봉상에서 7일선 밑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7일선까지의 반등을 주는데, 이게 보통 뭘로 보냐면 우리가 리테스트라는 개념으로 봐요. 죄송합니다. 리테스트. 그런 개념으로 보는데, 리테스트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과정이 되는데요.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얘가 이 지점 정도는 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지금 꺾이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만나다 보면 여기서 얘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수렴을 했다가 여기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조정이 끝나고 올라가는 패턴인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가격이 여기에 있게 되고 못 버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얘가 이때도 똑같거든요. 보시면 무빙이 딱 이렇죠. 내려가다가 닿고 반등 주고 여기서 갇힌 다음에 빠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게 아니면 이제 여기까지 빠질 수 있었던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통 진행이 많이 됩니다. 알트들이 대부분의 차트들이 지금 이러고 있고, 지금 아스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되게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애들도 보면 하락폭이 되게 컸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얘도 만약에 여기까지 반등이 이제 온다 그러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ETF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숨고르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얘가 여기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주봉상 하락 다이버전스를 막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얘가 수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알트들의 약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잠깐 여기서 떨어지는 구간에 얘가 반등이 오긴 하지만 어쨌든 얘가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그쵸, 여기서 뭐 잠깐 눌릴 수는 있어요. 이번 주가 눌릴 수는 있지만 반등을 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매물대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얘가 이후에도 이렇게 올려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좀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살아남을지 여부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원래는 제가 이걸 봤는데, USDC까지 있는 걸 봤는데, 한동안 USDT만 본 이유는, 요거만 본 이유는 아무래도 테더가 많이 발행이 되는 동안 그 USDC는 좀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유통량이. 근데 요즘에 다시 늘어나고 있고, 그럼 다시 이걸 봐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계속 저점을 낮추는 동안 이 보조지표의 저점은 계속 높였고요. 이게 계속 다이버전스가 연속적으로 뜬 경우고, 그 다음에 이 7일선 위로 올라탔기 때문에 이거는 적어도 이 구간까지의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우리 전체적인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에 별로 좋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보통 반비례 간격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한 가지의 가능성이 또 있는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있었지만 반등이 나왔고, 그럼 이제 여기서 큰 수렴이었잖아요, 하락세기 형태. 근데 그거를 아래로 뺐기 때문에 이걸 뺀 지점은 다시 여기서 지지 구간이었던 이 빨간색 선이, 그쵸? 여기 빨간색 선이 이 지지에서 저항으로 바뀌는 구간이 돼요. 이게 저항이 맞는지 아닌지를 리테스트하는 구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기술적 반등 구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후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우리는 위아더 월드. 그럼 이제 어떤 관점이 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뷰가 될 겁니다. 뭐냐, 이 구간이 횡보 구간인 거죠. 횡보 구간이 되면서, 횡보 구간일 때 ETF라는 재료를 통해서 횡보를 한 거니까 알트코인들은 좀 조정이 오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다시 ETF가 돼서 올라가게 되면 알트도 따라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가능성이 어쨌든 좀 낮다고 보고요. 왜냐면 알트들이 어쨌든 이러한 차트들이 되게 많아요. 미나도 마찬가지고, 뭐 질리카, 아비트럼도 이제 여기서 빠졌고, 왜냐면 여기서부터 12월 달부터 계속 고각으로 올라왔던 게 이 밑으로 빠진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정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뭐 솔라나 같은 애들도 그렇고 뭐 아비트럼 이런 애들도 그렇고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여기서 보면 뭐 10월부터 불과 한 1월 초니까 2달 동안 1,000원에서 뭐 2,800원 된 것도 있고, 그다음 뭐 세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130에서 뭐 1,100원이면 거의 뭐 한 9배 10배를 올렸던 거니까 이제 그런 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좀 조정 가능성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쵸?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RSI 부분에서도 그렇고 좀 조정이 올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좀 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사람인지라 이 부분에 대해서 쉰다고 해서 업비트를 쳐다보지 않을 리도 없고, 그리고 무조건 쉰다고 해서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물론 이론적으로 봤을 때 현금을 들고 있으면 좋게 하겠죠. 근데 현금 100% 들고 있으면 중간에 또 좀 오르면 안 좋은 자리에서 잡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차라리 뭐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점보다 더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항상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올라가도 이런 식으로 마스크나 파워렛 애들처럼 이렇게 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레딧 코인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 올라가면서 막 잘 반등 준다고 알고 있었다가 갑자기 지금 여기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오히려 물량을 털고 내려가기 더 쉽게 만드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대응하고 좀 잘 방어해 준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푸근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천천히 우리가 조금씩 매수라는 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정말 막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넣고 하다 보면 사람 심리라는 게뭐 예를 들어서 1대1대1이라도 해주면 좋지만 그 1대1대1의 범위가 뭐 이 정도밖에 없다거나, 그래서 여기서 또 뭐 떨어지는 그 족족 물리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미 여기서 존버는 성공한다는 패턴을 학습했기 때문에 물려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정말 수도 없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뭐 책임질 수 있냐는 쓸데없는 소리를 막 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뭐 저는 책임은 못 집니다. 그러나 위험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고 싶다 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어찌됐든 이 비트코인이 여기 수렴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ETF를 띄워주는 느낌은 있어요. 물론 ETF가 엄청 좋은 재료는 맞습니다. 역대급 재료는 맞아요. 근데 정말 모두가 이때 될 것 같다라고 지금 포커싱을 맞추면 그때 된다고 한들 재료가 그렇게 좋은 재료인가? 그 순간에 말이에요. 근데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물론 안 되면 베리 겐슬러가 진짜 뭐 총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이게 항상 기대감으로 여기까지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ETF라는 기대감으로 여기까지 올렸잖아요. 이게 사실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요, 이 채굴자 애들이 자꾸 입금을 시켜서 팔고 있어요. 이틀 전에도 바이낸스에서 100비트코인을 입금했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맨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채굴을, 원래 채굴풀 자체가 중국이 더 많았는데 이걸 미국으로 옮길 때 우리가 어떤 걸 많이 썼었냐면, 미국 애들은 가격을 오히려 떨궈주면서 물량을 받아먹는 애들이거든요. 월가 애들은 좀 악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중국 애들이 어쨌든 하고 있어요. 우지한 쪽에서 ETF 안 될 것 같다 해서 가격 빼놓고 물량 다 던져가지고 밑에서 받고 뭐 이런 걸 했는데, 근데 ETF라는 재료를 바탕으로 얘네가 반대로 이 채굴자 애들 걸 받아먹고 올리려고 한다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라는 재료는 큰 재료기 때문에 현금 100%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래 제가 50대 50을 강조하지만 지금은 60 정도 이상을 들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딱 그 정도 스탠스만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잘 잡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푸근하게 매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까지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어쨌든 매집하는 세력이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세력끼리의 싸움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이들이 주포라면 이걸 매집하는 기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싸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 되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특정 두개골의 주소가 이틀 동안 $7,000만 상당의, $7,700만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런 가격이 빠진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하락장이다 이게 아니고 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조정 자체가 폭이 굉장히 클 수 있다 정도만 생각하면 우리는 잘 대응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해 강세장이 본격 시작이 되면서 이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증가세에 달렸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량은 10월에는 8억 달러, 11월에는 35억 달러, 12월에는 13억 달러가 늘었다. 그래서 올해도 스테이블 코인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 다섯 번째 강세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다라고 설명을 했다 이러는데 이게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만 늘어나면 점유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코인은 좋은 건 아닌데 코인 자체가 발행되고 유통되고 하는 건 정말 좋다. 돈을 찍어내는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뭐냐면 비트코인이 역사상 처음으로 50에서 200일선 골드 크로스가 발생을 해요. 조금 있으면. 그쵸? 근데 뭐 그건 있습니다. 이게 반대로 데드 크로스가 날 때 저점인 경우도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골드 크로스가 나니까 이거는 뭐 좋은 거긴 한데 조금 조정의 필요성을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보시면 얘가 그동안 사이클상에서 코로나 때 살짝 삐긋대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 밖에 벗어나 있던 적은 없었어요. 밑에 쪽으로. 그리고 또 한 번 벗어났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월가 애들이 온 다음에 새로운 사이클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이격이 크기 때문에 이 이격을 좁히려고 오는 행동을 좀 할 거다. 이런 과정들 있죠. 이런 과정들. 이런 게 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뭐 조정이 온다 그러면 뭐 여기까지 올 수도 있고 여기까지 올 수도 있고 뭐 더 내려갈 수도 있고 한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 도미넌스 더 오를 수 있고 알트들 좀 조심해야 되고 어쨌든 추세가 깨졌다라는 건 별 좋은 모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펀더멘털이 2017년 이후 가장 강력하다라고 돼 있는데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지표를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 녹색 채널이 왔다 그래서 반드시 오르면 참 좋은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떨고 가는 게 있다라는 거.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약세 개심을 음소거해라. 저의 그런 말들을 무시하라는 건데 뭐 이것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정말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열린 생각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현금 미중이 100%도 리스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가 주봉상에서 여기에서 이게 지금 버텨주고 올라가게 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물론 내가 여기서 못 버티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 구간 동안에 또 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얘가 떨어졌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주면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만약에 또 뜬다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러면 이거 더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이거 이 4개짜리가 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RSI를 올렸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이 도미넌스가 낮아지지만 제가 어쨌든 큰 기회라고 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알트코인의 매물대로 봤을 때는 아직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쵸? 지금 이런 과정인데 이후에 이만큼 올라갈 게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크게 봤을 때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 한두 달 길면 한 두세 달 정도가 만약에 생각보다 많이 빠진 다음에 이 아래 꼬리를 만드는 작업이라면 이런 것들처럼 그럼 우리가 생각보다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스크만 조금 우리가 좀 관리를 좀 하자. 이제 이게 저의 취지인데요. 뭐 이거 제가 그동안 몇 달 동안 몇 달이 뭐예요, 진짜 거의 1년을 넘게 1년 넘게 계속 상승을 외쳤다가 처음으로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며칠 했더니만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제가 밑에서 이게 막 저점에서 하락을 했을 때는 관심도 안 가졌으면서 그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경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히려 떨어졌을 때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아예 관심도 없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쵸 책임을 지라는 등 그런 말들을 한다라는 건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게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알트코인에 대한 장기적인 뷰는 매우 좋다라는 거. 제가 하락장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조정장인데 조정이 오게 되면 생각보다 크게 올 수 있다 정도지, 무슨 뭐 2022년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2018년대라든지 이런 것처럼 완전히 무슨 1년 내내 하락이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것도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유동성이 이때부터 터져요. 이렇게 그 모양이 딱 이렇거든요. 유동성. 그래서 지켜주면 다음에 좀 지지부진한 게 조금만 끝나주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결국은 한 달 내지 2달 정도만 조금 지지부진한 거 잘 넘기면 다시 유동성이 투입되면서 뭐 코인이든 주식이든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이게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이렇게 올랐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기간에 주가랑 괴리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것처럼 뭔가 블랙스완이 터질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완전히 맹신할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것 자체는 전혀 나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산시장에.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 모두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밴드상에서의 괴리가 심해지면 이런 것들이 오는 것 같더라. 그쵸? 이런 게 좀 오는 것 같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딱 한 가지 예외의 경우가 이거예요. 2020년 그 말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순 있는데 조금 그래도 어쨌든 좀 위험하긴 해요. 그래도 이때는 어쨌든 알트가 지금처럼 많이 올랐나라고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노란색 구간이, 이 구간들이 혹은 이때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대응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너무 못 참아서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현금 비중 늘리세요 했는데 현금 비중 늘리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싸지니까 매수했다가 물려서 손절하고 뭐 이런 패턴들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어쨌든 좀 여러분들이 자제를 좀 해주시고 좀만 버틴다면 더 좋은 가격대가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들 현금 관리, 현금 비중 잘 유지하시고 원칙 잘 지켜주시면 좋은 일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